본인이 직접 이런 피해 사실을 올리게 된 게 피해자는 20대 여성인데 맞아요. 12년 뒤면 30대일 거고 이 가해 남성이자는 40대일 거예요. 네. 그럼 40대면 뭐 멀쩡하잖아요, 사실은. 네. 본인 피해자 이렇게 했었으면 저는 12년 뒤에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찾아올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그럼요. 보복당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남은 12년 그리고 12년 이후의 삶이 너무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같이 선고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1심에서 그리고 피해자 신원은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지. 모르겠죠. 피고인은. 보통은 모르겠지만 모르죠. 네. 이제 무징화 범죄니까. 네. 모르겠지만 불안하죠. 피해자 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찾아올지 믿겠어요. 모르니까. 아.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 4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오브 탑탑탑 신삼변 시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단문제 세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단분 안녕하세요. 몽골몽골 백성문입니다. NG 네, 안녕하세요.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양지열 네. 변호사입니다. 징글징글은 뭐 아니 자기가 앞에 하는 여러 방송에서 이 코너가 제일 좋다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그게 거야. 아니라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제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안 받아줘서 징글징글하다고요. 뭐 안 받아줬어요 내가? 네. 뭐라고 그러는데요? 아 뭔지도 모르잖아. 솔직히. 아 그거? 내가 모르는 얘기하니까 그렇지. 뭐 무슨 자꾸 AI 이런 얘기하면 내가 알아듣나? 아니 제가 지금 밖에서 오늘 좀 쉴 동안 뭐 좀 밖에서 뭐 할 게 있어가지고 네. 스튜디오 늦게 들어왔잖아요. 머리가 왜 이래요? 머리가. 이상해요? 네. 저 원장님 만나러 갈 때가 돼가지고 내일 갑니다 원장님. 월요일날 깔끔하게 하고 돌아올게요. 저기 그 뭐 두 사람이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 단변이랑 백변이랑. 네. 아니 네. 셋이 얘기했었어요. 셋이 하고 그죠?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들어오니까 안 껴줘. 얘까지 아니요 끼면은 껴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들어오자마자 싫다며. 아니 이런 갑자기. 잡담이 되는지 모르지만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챗 GPT를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성훈 변호사님이 GDP는 아는데 챗 GPT는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오셔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챗 GPT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바로 김태현 앵커가 난 AI 싫어 이러면서 뭔지도 모르겠어. 아니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난 거 봤어. 얼마 전에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르겠습니까? 다시 오, 다 알고 알지? 있네. 다 알아. 내가 문장 만들어주고 직접 그런 한번 거. 겪어보시라는 네, 의미에서. 그래서 전 싫습니다.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AI 싫어해요. 아니, 저는 싫어하는- 반대합니다. 네? 왜 반대예요? 그거 못 봤어요, 여러분? 저 터미네이터 안 봤어? 나 지금 그 얘기할 줄 알았어. 터미네이터 얘기할 줄 알았어. 언제적 AI가 터미네이터야. 잘못해서 90년대 90년대 사라 코너랑 그 아들 코너가 그렇게 개고생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뭐 넉넉고 있다가 그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냥 안 해야 돼. 알아야죠. 안 당하죠. 그냥 체스를 내가 두면 되지 왜 알파고를 시키냐고. 난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만해. 체스 둘 줄 알아요? 나 알지. 둘지, 못 둘지, 알아. 도대체. 알아. 아니, 자, 잘하는 건 없어요. 내가 알기로. 그 챗 GPT가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다며요. 오, 다 알고 다 알지.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그거 나 모르는 게 한번 없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네. 그게 그냥 뉴스로 보는 것과 네. 느낌이 너무 다르고 그럼 나보고 심지어 뭐 AI 판사한테 판결 받으라는 거야 지금? 저는 어제 제가 받은 판결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이거를 쓰다가 보니까 네. 앞으로 제가 책을 더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전 그 걱정 저는 원래 안 쓰니까 지금. 예? 형의 걱정은 어? 일도 안 해 지금. 하고 저 앞서 저 양지열 변호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챗 GPT가 발달하면은 이 시다프로 진행자 자리를 움트릴 수 있다. 안 뺏깁니다 저는. 알았어요. 제가 사람한테 뺏겨도 기계한테 안 뺏겨 내가. 그리고 AI는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 해야지 뭐. 네. 사람의 보조 장치로서 어떤 활용도가 빨리 있는지 진행합시다. 찾아봐요. 빨리 진행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걱정해요 지금. 자 오늘 저 살롱디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럴게요. 또 AI도 하나? 아, 없어. 자, 첫 번째 사실 이거 뭐야? CCTV 영상이다. 이건 무슨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일이 예. 그러네. 지금 영상 제가 보고 있습니다. CCTV 공개된 이 뒤돌려 차기 지금 아 이거 처음 보시는 거예요? 전 영상 처음 봤어요 지금. 너무 화나요, 진짜. 사실 그러니까요. 저하고 양재열 변호사는 얼마 전에 이 영상을 직접 이제 뭐 나중에 유튜브까지 올렸던 시사 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네. 저도 이거 말만 많이 듣고 이거 정확하게 영상을 본 건 처음이에요. 와, 이거 근데 논란이 좀 심하게 됐습니다. 이게 네.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 작년에 기사로 떠서 많은 분들이 보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던 사건인데 작년 5월 22일 새벽 4시 51분입니다. 부산이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여성이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남성이 뒤에서 달려오다가 뒤돌려차기 같은 걸로 이렇게 갑자기 뒤통수를 치면서 여성분이 이렇게 쓰러지고 네. 그 이후에 막 계속 발로 밟고 막 이런 지금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왜 그랬냐? 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데 근데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공격을 했다는 건데
머리 뒤에 무슨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고 나서 이제 이 피해자가 완전히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CCTV 사각지대로 갑니다. 그래서 건물 1층 복도에 옮겨두고 현장에 도주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성폭행의 목적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뭐 그런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이 피해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남성 보시면 뭐 하루 이틀 누구 때려본 사람 같지가 않죠.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거의. 처음에 저는 처음 본 영상입니다,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남자 프로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뒤돌려차기를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무술이나 무도나 이런 거를 해보지 않으면 그냥 발로 가서 그냥 좀 차는 게 아니라 완전히 태권도 선수처럼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느꼈고 전 오늘 끝나면 백변 뒤돌려차가 넘어집니다. 네. 가서 여자를 봐. 네. 맞아요. 야 어떻게 죽었나 사나 이거 보는 거 좀 봐. 그리고 나서 또 짓밟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일단 상태를 보고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판단해가지고 더 짓밟은 거 아니냐라는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너무 소름 끼치는 영상인데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해자는 엄청 많이 심하게 다쳤겠죠. 아, 그렇죠. 일단 전치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 뇌손상, 다리마비, 영구장애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이 남성 좀 전에 테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고요. 그렇구나. 네. 역시. 그리고 전과도 좀 있습니다. 강도상해죄로 6년 복역하고 또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 또 복역하고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양변. 이거 일반인이 아니라 경호업체 직원이 뒤돌려차기니까 살인. 저희 같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막 밀거나 때리고 막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봤을 것 같은데 검찰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고요. 뭐 다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운동을 했다 이런 거 명백해 보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격한 부위도 머리예요. 맞아. 세 차례나 계속해서 머리를 찾고 넘어졌을 때도 계속 발로 머리를 밟아요. 네. 저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완전히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게 본인이 게다가 일반인보다 훨씬 여러 가지로 건장한 체격과 운동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 하여튼 검찰에서는 20년 구형했는데 법원 1심에서 12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짐작하시겠지만 너무 무겁다라면서 지금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 정도 지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다시 이슈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남성이 법원에 항소유서 또 반성문 같은 걸 제출했는데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거를 피해자가 네.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법원에 항변을 한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무슨 살인 미수냐? 그 시작이에요. 이게 무슨 살인 미수냐? 그리고 자기가 판례를 찾아봤는데 내가 너무 중하게 처벌받았다. 그다음에 CCTV 사각지대로 옮긴 거 사람들이 구조하기 좋게 안전한 장소에 옮겨놓은 것이다. 이거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거를 피해자가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황당해서 이제 한 특정 그 방송국에 이 영상 보내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영상이잖아요. 그게 전 국민이 다 본다는 거. 그걸 감수하고 영상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더 논란이 크게 된 겁니다. 이거 근데 범행 동기는 진짜 이유 없이 째려봐서 이거예요? 맞아요. 네. 진짜 이유 없이 째려봐서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소하면서 보호관찰 조사 결과로 본인이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전 전과들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원래 재범관찰 전과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원래는 저희가 이제 그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전과를 보지 않고 원래는 이제 판단하는 건 맞지만 재범 가능성은 당연히 전과를 봐야 되는 거고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분이라면 돼. 이 사람이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하고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하고 또 재차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 정도라면은 이 피해자가 뭐라 그랬냐면 사회 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회 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법을 배웠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로 사람이 예전에 잘못할 수 있죠. 근데 한 번 벌을 받았으면 그 전과를 다시 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에 악을 끼치는 사람이면은 저는 12년이 작은 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과연 다시 나왔을 때 계속 40대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아까 들었습니다. 테디가
뭐 째려봐서 그런 거예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도 동기가 째려봤어가 없어요. 아니라 예. 째려본 것처럼 느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범행 동기가 네. 본인이 말하는 거지. 때려보는 것 같아서 그랬다. 그냥 사실상 묻지마 범행인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이유는 진짜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걸 범행 동기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말 그대로 그냥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 왜냐면 사실을 법원에서 형량 정하고 재범 가능성 판단할 때가 범행 동기를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묻지마 범행이라고 하면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그렇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좀 그런 게 경호원이었다잖아요. 그러면 남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남자애잖아요. 그렇죠. 근데 범행의 대상자를 여자로 삼은 거잖아요. 그게 제일 화가 나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제일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보다 무조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고른 거죠. 그리고 동기도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의 뭐라 그럴까? 사회에 대한 화풀이라고 저는 솔직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범행 동기는 없다고 보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걱정인 거예요. 피해자가 이거를 이제 세상에 본인이 직접 이런 피해 사실을 올리게 된 게 피해자는 20대 여성인데 맞아요. 12년 뒤면 30대일 거고 이 가해 남성 이자는 40대일 거예요. 그럼 40대면 뭐 멀쩡하잖아요, 사실은. 본인 피해자가 이렇게 했었으면 저는 12년 뒤에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찾아올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그럼요. 보복당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남은 12년 그리고 12년 이후의 삶이 너무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지금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같이 선고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1심에서 그리고 피해자 신원은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지. 모르겠죠. 피고인은. 보통은 모르죠. 모르겠지만 예. 이제 무지마 범죄니까. 네. 예. 모르겠지만 불안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찾아올지 믿겠어요. 모르니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집에 얌전히 가고 있었어요. 걸어서. 오늘 퇴근을 하고 나는 집에 가야지. 오늘 학교를 끝나고 집에 가야지.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저런 이렇게까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 한번 겪으면 그렇지.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무섭지. 낯선 사람 옆에 오면 깜짝 놀랄 그러니까. 수밖에 없다고. 이런 거기다 거. 다리마비 연구장애까지 입었어요. 근데 이거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는 좀 다른 사건인데 그래요? 지난달 21일에 이때도 이제 밤 늦은 시간입니다. 밤 11시 50분쯤에 이제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쫓아가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고 했던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황당한 건 이 가해했던 남자가 경찰 오니까 저 아는 여자예요. 아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라고 부인하면서 이 범행이 발각이 됐고요. 여성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이 40대 남성 A씨 구속 송치했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는 이거 굉장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네. 예, 종교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뜨거운 주제죠. 네, 이게 사실은 어제 아마 최근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어제 메인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대구의 한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건립되는 것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관련 내용 현장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오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제 삼겹살 구워 먹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품위 있는 모습을 가지려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 정말 쉽지 않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같이 전개돼야 되고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도 처음 들으신 목소리는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 부위원장 김정혜 씨고 두 번째 목소리는 대구 이슬람 사원 평화적 해결 대책위원장 서창호 씨 목소리 들으셨는데 자 종교 전문 기자였던 징변 전문은 아니었고요. 네, 종교 기자 종교 담당 그냥 종교 전문입니다. 담당 왜냐하면 전문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더라고 기자분들은 좀 언론사마다 이 자격 조건이 있으니까 예. 종교 담당 기자였던 징변. 이게 대구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 건지 일단 사실관계 정리부터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 뭐 요즘 어느 지역이나 그렇지만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좀 유학을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죠. 여기 한 2014년부터 대구 경북대학교에 무슬림 학생들이 다니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무슬림 대학생 5명이서 대구의 북구에 있는 주택가에 오래된 한옥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기도소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다. 학생들이 샀어요, 집을. 학생들이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유학생들이 이제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예 2021년에 정식으로 이슬람 사원 모스크를 짓겠다라고 건축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2021년인데 이게 주택가 복판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여기에 이슬람 사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 구청이 민원을 내서 네. 결국에 이제 공사가 중지되기에 이르러요. 그럼 이제 이 모스크를 건축하던 쪽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서 네.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건축을 계속해도 좋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공사가 재개가 됐는데 네.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제 주민 반대는 여전히 거센 상황이라서 사실상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 교회 짓습니다. 반대 안 할 거 아니에요. 성당 짓습니다. 반대 안 할 거잖아. 절 짓습니다. 반대 안 그렇지는 하겠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들은 반대. 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예를 들면 뭐 네. 어떠한 종교 시설에 들어오면은 그 종교 시설에 어떠한 요일에 특정 차들이 많이 오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많아지죠. 주변 사람들은 그 주차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많이 하죠. 아, 골목 같은데 네, 그럴 그러니까,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저는 특정 종교라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어떠한 종교 시설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할 수는 있겠죠. 아. 근데 이제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방이 여기가 다 주택가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다른 뭐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약간 좀 이렇게 길가라는 데 있거나 네. 이러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여기는 주택으로 둘러싸인 데인데 네. 그러면 우리 집 바로 옆에 사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생활 불편이 있다는 거죠. 아. 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슬람 사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러 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거죠. 하루에 5번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나처럼 뭐 일주일에 일요일이나 한 번 이런 게 수요일이나 아니고 뭐 이런 예. 때가 아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고 또 예. 라마단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에는 이제 해가 진 뒤에 이제 사원에 다 모여서 같이 음식해 먹고 그럼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해가 진 뒤인데 예. 그러니까는 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불편이 컸는데 예. 그래도 그동안은 참았는데 이게 예. 정식 사원이 되면은 더 불편이 커지지 않겠느냐 아. 이런 이유로 이제 반대를 한답니다. 아 그러면 그 사원 건축을 추진 중인 유학생들의 입장은 뭐예요? 지금 그런 불편 사항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예. 이게 해도 괜찮다는 허가를 받지 않았느냐. 법원에서 허가는 예. 그리고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라고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교회도 새벽 기도하면 아침에 사람들 몰려드는 건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고 예. 뭐 특별한 종교 행사 뭐 크리스마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떠든다거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웃 간에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라도 해보고 그러면 만약에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 기간에 이제 아침에 낮에는 식사를 안 하고 저녁 식사 이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럼 그건 또 조용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만나주지도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사원 건축 중인 유학생들 입장입니다. 나 조금 민감한 거 물어봐도 돼요? 최단 단변은 그렇게 생각.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나 교회나 성당에 들어왔어도 반대했을 거다라는 생각이신 거고 이건 뭐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네, 저희는 모르지만. 예, 네. 예. 양변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가 종교 단체가 들어와서 사람 많이 모니까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히 그게 이슬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꼭 집어서 라기보다는 분명히 불편한 부분이 더 크겠지만 네. 그 불편함이 아무래도 이슬람 분들이니까 이 국적도 다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소리 이런 것들도 좀 낯설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만 원래는 이제 이 5차례 기도할 때 또 바깥으로의 이 기도 시간이라는 걸 알리는 그런 그 육성 같은 것도 내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럼 좀 이질감을 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더 거부감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나 성당은 우리가 많이 내가 교회나 성당을 익숙한 다니지 거죠. 않더라도 많이 봐왔던 거고 거기 다니시는 분이 다 네. 한국 분이고 익숙한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신자들도 다른 민족이고 그리고 기도 딱 방식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딱 네. 구별이 가잖아요. 좀 아무래도. 이질적이라서 예. 자 그런데 이거 돼지고기 얘기는 좀 쉬었다가 4부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뭐 쉬는 시간에 네. 지금 유튜브로 계속 나가는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양 변호사하고 저랑 약간 대화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 양 변호사 지치지도 않아요. 챗 GPT랑 대화를 해버려 너무너무 재미있고 인간의 지성이 함축돼 있대. 그래서 남편이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한마디 잘라버렸어. 내가 왜 기계랑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어? 나는 살아 숨쉬는 감성을 숨는 사람과 말. 내가 왜 기계랑 넌 뭐하는 애니? 그러고 얘기해야 되냐? 너 터미네이터처럼 되면 안 된다 이런 거 저는 아직도 터미네이터에 묻혀 네, 있어. 묻혀 있어. 한마디로 내가
정리를 해버렸다. 근데 우리 양 변호사는 굉장히 얼리 아답터입니다. 필기구도 깜짝 희한한 놀랐어요. 필기구 희한한 거 가지고 다녀. 그러니까 뭐 반영구 무슨 볼펜 이런. 반영구 나 반영구 볼펜. 눈썹 문신 들어봤어. 너 반영구 볼펜? 아니, 반영구 볼펜이라는데 약간 그 뭐냐 연필. 연필처럼 써져요. 아. 평생 써진대요. 뭐 거기에 넣는 거 평생까지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오래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랑은 대화 안 하신다는 우리 김태현 앵커가 나 그거 좋아하면서 나 다음 주에 가져와요. 네. 바로 조로 그냥. 좋은 건 가져가야 어디서 됩니다. 파는지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봅니다. 뺏어가면 되니까. 자, 어쨌든. 문자. 야, 이거 찬반 양론이 이게 있어, 지금. 왜냐면 이재규님께서는 이슬람 사원은 꼭 도심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문자 엄청 저 게시판 뜨겁다고 하거든요. 문자 계속 올려주세요. 이거는 여러 다양한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이재규님께서 이슬람 사원은 꼭 도심에 있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정은영님, 종교적인 반대를 떠나서 이들의 문화가 한국 정서 안 맞음 하셨고 반대하는 측이시고 건립 찬성하시는 쪽은 찬민철님, 인천에 사원 많은데 전혀 모르겠어요. 인천 미추홀구에 사원 3개 정도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셨고 9811님은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라는 걸 아마 어제 보도됐던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돼지고기 수육 파티. 그러니까요. 사실 이슬람에선 돼지고기를 특정하게 도축한 경우에만 아니, 이슬람 아예 안 돼지고기는 돼요. 아예 안 돼요. 되고 예, 네, 소고기도 아예 뭐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가 할랄 볼 수 푸드, 있는데 할랄 푸드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비대위가 어제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 앞에서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 돼지 수육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네. 돼지고기 수육, 소고기 국밥 100인분을 준비해서 이 참가자들과 그 바로 앞에서 나눠 먹은 건데 아, 작년 12월은 바베큐 예, 했다며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제 그러고 12월에도 돼지 바베큐 행사까지 해서 그때도 굉장히 뉴스에 여러 차례 이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아까 이제 찬성하고 반대하고 여러 의견 주셨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제 소위 그쪽에서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앞에서 해도 되느냐. 물론 이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를 내가 뭐 허락받고 먹어야 되느냐. 법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편해질 거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지금 암시하는 듯한 행사가 아닌가. 네. 근데 그러면서 좀 논란이 자꾸 더 커가는 것 같아요. 양변한테 모르겠어요. 양변 이거 어떻게 봐요? 아니 이제 이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사실 그러니까 방법적이죠. 네. 보통 이제 뭐 다른 어떤 서구 전통에서도 유럽 사회 이런 데서도 돼지고기를 가지고 이슬람을 놀리는 상징처럼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네. 혐오 범죄로 네. 칠 수밖에 네. 없는 그쪽이 얘기지만 그리고 이 아까 이제 정은영님이 한국 문화와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한국 문화에서 수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 될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사는 사이가 아닌지 오래됐잖아요. 저는 이제 요즘 일이 있어서 홍대 쪽에 자주 가는데 정말 외국 분들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 중에 일본은 한국 문화와 다르지만 주로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유난히 거부감을 안 보여요. 하지만 이슬람이라든가 조금 더 이제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 번 또 한국 사회가 인종차별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의를 하시더라도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변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해결책이 있을까? 사실 저는 일단 뭐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법적인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대법원에서까지 건축을 하라고 허가를 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걸 무작정 이렇게 막아서는 게 맞는지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아까 최단 변호사가 그런 얘기했죠. 이게 뭐 교회나 다른 것도 그러지 않을까. 이건 이제 반대하는 측 입장을 좀 대변하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저는 교회가 건축된다고 이 정도로 반대를 심하게 하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교회 그 건립하는 걸 반대한다고 이렇게 치열하게 그 교회는 뭐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교회 건립될 때 이런 정도의 주민들과의 심한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던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외한다면 그런 거 없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문화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좀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또 이슬람의 기도 방식이 그렇게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네. 또 교회도 뭐 사실 기도 시간 아까 이슬람 5번이라고 했는데 교회도 뭐 새벽부터 뭐 예배 시간 많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조금은 너그럽게 반대하는 쪽에서 근데 받아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저희 동네에 엄청 큰 교회가 생겼었어요. 네.
그때 이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아니 말씀하지 저 동네? 마시고요. 어딘지. 네. 엄청 러브. 엄청 큰 교회가 생겼는데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가 생기면 네. 예를 들면은 당연히 주말에는 주차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 아무리 주차장이 많아도. 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저는 무교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주민들과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교인들한테 차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은 차를 안 가져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저도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앞에서 굳이 돼지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돼지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분 나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나라는 다양성을 인정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려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면 그들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다퉈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법원에서 지금 최 변호사가 차량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나온 건 이분들은 그런 문제를 얘기라도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저는 사실은 이게 그냥 비단 대구 북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좀 논의를 좀 확장해서 보면 우리나라 노동력이 부족하잖아요. 아마 법무부에서도 이민청 신설한다는 얘기를 한 장관이 한 것 같고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미국이 이주 노동자밖에 없는데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 동남아 노동자거든요. 동남아 오시는 분들 베트남이랑 태국 노동자 별로 베트남 맞죠? 베트남 빼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 다 이슬람 국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중동과의 교역 자체도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근데 교역도 많은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면 그런 어떤 네. 국제적인 관계에서도 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동남아 노동자들 많이 오면 결국 그들은 본인의 종교 활동을 해서 모스크 건립을 원하는 일이 생길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때마다 지금 이 충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요 대구 북구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해결책을 내야 될 텐데 이정욱님 다른 나라에 와서 그 나라 정서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 자체가 답답해요. 김진애님 종교는 화합인데 이슬람 사회는 이기적으로 보이네요. 주민이 싫어하면 양보하고 외곽으로 가세요. 이경우님 꼭 지역 주민을 반대하는 곳에 건축을 해야 하는 지요. 다른 곳에 하면 안 되나요? 하고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하시는 분들인데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하고 주민들을 찾으면 외곽으로 좀 빠지면 어떻겠냐 요 얘기인 거고 건립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공구 둘 하나님 다양성은 좀 아직도 어렵나요? 장필주님 저는 갑자기 장애인 학교 짓는다고 시위했던 뉴스 생각나네요. 박희영님 재판에서 승소한 내 자유지 내가 짓겠다는데 내 사유지. 재판에서 승소한 내 사유지 내가 짓겠다는데 막을 권한들이 있냐라는 요건 권한은 법원의 없죠. 판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이기주의 요 문제를 좀 지적하셨습니다. 뭐 의견은 다양할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근데 이게 북구청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을 했던 게 이걸 제공했어요. 인근 주민들의 주택을 매입하겠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떠나라.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우리가 떠나라고 그걸 해주겠다라는 거냐 해서 더 지금 오히려 좀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해결책 나름의 이제 중재안을 지금 좀 제시를 한 건데 이게 중재안이 되느냐 이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또 이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뉴스 중환자 80대 중환자가 은행에 간 사연 담배를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사는 한 80대 노인의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이 노인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아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급했어요. 그래서 병원비 때문에 돈이 필요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진짜 어떤 고민까지 했냐면 퇴직금 중간 정산까지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만기가 되는 정기예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만기라는 정기예금을 빼야겠다. 그래서 은행에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요 80대 노인이에요. 그래서 노인이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근데 대신 가족이 가서 돈을 좀 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은행 직원이 내부 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긴급한 수술비 그러니까 이 수술비만 병원이 직접, 그러니까 은행이 직접 병원에 이체해 줄 수 있고 이외에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비가 이 노인은 500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수술비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안 해서 수술비 항목은 없었어요. 근데 병원비는 500만 원에 있었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수술비는 없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콧줄까지 끼고 계시기 때문에 거동을 못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진짜 AI 같은데. 아 진짜 똑같은 방법 하나. 안 됩니다. 오세요. 책 GPT 안 됩니다. 오세요. 안 됩니다. 오세요. 이거잖아 완전히. 계속 앵무새처럼 계속 똑같이 아니요 저희 내부 규정상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결국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중환자실 침대를 그대로 옮겨서 그 노인을 싣고 은행에 갔어요. 본인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니 가족이 본인 명의로 돈이 있는데 자식은 돈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자식이 돈이 없으면 본인은 이렇게 중환자실에 콧줄까지 끼고 있는데 내가 이 돈을 못 빼느냐. 이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의 문제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은행 관계자가 제3자가 예금을 수령하면 여기서 가족이 제3자죠. 수령하면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뒤가 문제예요. 은행이 송사에 휘말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내부 규정은 수술비 이외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정말 그 침대에 실려서 아니 웃으시면 안 돼요. 심각한 그러니까. 상황. 침대로 은행에 와서 침대에 있는 상태로 동의를 해서 그 돈을 빼간 근데 상황입니다. 나 궁금한 거 이분이 의식이 있으세요? 의식은 있으세요. 의식은- 네. 의식은 네. 있으시니까 네. 그걸 확인했다. 근데 사실 은행 직원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에요. 네. 실제로 이런 거 가지고 분쟁 많잖아요. 있기는 있지. 예, 그 뭐, 제가 아버지 급히 데려가지고 아버지 예금 뽑으러 왔습니다. 그랬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분쟁 생기면, 뭐 둘째가 문제 삼고. 그러면 이제 은행 직원이 또 송사에 휘말리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은행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아닌데, 아닌데. 은행의 융통성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무조건 긴급한 수술비 수술할 때만 그러니까 말했던 것처럼 수술이 아닌데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 이렇게 거의 뭐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좀 있으면 이럴 때는 병원에서 뭔가 확인서를 써준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좀 제3의 방법을 찾을 수 맞아요. 있을 텐데 그냥 수술하면 안 됩니다. 수술하면 안 됩니다. 이게 AI지. 이게 이 가족이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 하면 또 다른 은행 예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은행에서는 다르게 처리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은행에서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진료비 명세서 가지고 오시고 의사의 확인서 가지고 오시면 해주겠다 해서 그걸 세 개 다 띄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행에서만 유독 내부 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침대로 가서 아니 침대인 채로 가는 건 좀 너무 심하잖아요. 사설 구급차까지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은행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제3의 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일 때 병원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는 방법을 좀 마련을 맞아요. 해둬라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직접 병원으로 이체하는지는 각 은행마다 다르게 내부 규정을 두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만 받는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허용을 안 했던 거죠. 이건 글쎄 모르겠어. 저 금융기관에 업무 안 해봐서 모르겠. 금융기관 있었구나. 근데 저 있었을 때는 이런 일 없어서. 계셨잖아요, 금융기관에. 그새 잊어먹었네. 맞아, 그새 잊어먹었어. 이거 사실 지점장 전결로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물론 송사하게 말 수 있겠죠. 지금 예를 들면 저 보면은 저 은행은 어쩔 수 없는데 거짓말해도 돈 찾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를. 아니 근데 그런데 첫째가 와서 그렇게 찾아가는데 둘째가 문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면 생기는 거는 예. 첫째나 둘째나 자기 계좌로 가져간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얘는 예. 병원비 계좌로 예. 바로 보내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병원비 이체하고 의사 확인서하고 병원비 계좌 직접 네. 이체하고 예를 들면 그렇지. 야 그 저 예금주 가족관계 증명서 띄워봐봐. 그러니까요. 자식들 쭉 있잖아. 그리고 의사 와이프까지. 확인서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동의 받아와. 그럼 분쟁 소지가 없을 테니까. 그러면 나중에 송사해만해도 은행은 면책될 수 있거든. 그럼요. 그 서류를 그렇게 요구해서 그거 가져와서 처리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3명 있네. 3명 다 동의받아서 사인 맞아요. 임금료 네. 첨부. 그러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저 외국에 있으면 어떻게? 그럼 외국인은 임금에서 받을 수 그러면 있잖아. 대상한 대리하고 통화는. 그리고서는 진료비 명세서에 의사 확인서까지 해서 그렇지. 병원비를 그리고 보내면 병원으로 병원 계좌로 받아줬다면은. 보내면 그게 무슨 그러면 송사가 되는데? 되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그렇게 예. 침대인 채로 찾아와서 사인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진짜 의문이었습니다. 박유한님 은행 직원이 좀 가주시지. 참 이것도 괜찮아. 나 이거 한마디만 하면 안 돼요? 네. VIP 고객센터였으면 갔을 걸. 그게 더 싫다 더 진짜. 슬프네. 아닐 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싫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네? 금융기관에 계셔보셨네요. 네. VIP 고객센터. 왜냐면 회장님 한번 다 좋으신 것 같아.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이랬을 가능성이 변호사 높다. 대동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변호사 저희 다 해가-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 네.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은행 직원들이 그 시장의 상인들한테 네, 이제 맞아요. 책 출장 있어요. 가가지고 네. 그것도 출장보다 하는 거잖아요. 어. 그거 있다고 실제로 업무 중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높아지네. 자, 여기 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또 한 분 이런 의견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우 겪었어요. 아버지께서 뇌졸중 때문에 쓰러지셔서 입원해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예금 차지할 때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책상머리에 거의 비슷한 운영한이네 경우네요. 하셨고 또 한 분은 저도 우리 어머니께서 통장을 분실하셔서 요양병원에 요양원에서 모시고 간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네. 땡땡 요양원에서 은행입니다. 모시고 건 너무하다. 자, 또 한 분. 90대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치매를 앓고 계셨는데 꼭 모시고 오라고 해서 모시고 갔더니 이름도 모르고 그렇죠. 아무것도 인지가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싶더라고요. 융통성은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은행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코너입니다. 저자. 안 한다면서요. 에? 안 한다면서요. 시간이 남아서 할 수밖에 없어. 에? 시간이 남아 지금. 살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자, 저자 양지열 선생님 모시고 살롱드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그림은 반영구 볼펜에. 네, 오늘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오늘은 일리아 레핀이 그린 사드코, 해저왕국의 사드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몰라. 전혀 낯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림은 아닌데 네. 조금 전까지 저희가 이제 열받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 황당하다 싶으면서 했던 그 환자가 침대에 실려서 가했던 사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바실리 페로프 그림 트로이카라는 그림을 하면서 러시아의 이동파 화가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모르고 표정을 있어요.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안 떠올리시면 이동파 화가가 어떤 화가들이었냐면 그 19세기 후반 파가 파예요? 예. 이름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에 러시아가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문화 예술에서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유럽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유럽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왕립 아카데미도 만들고 근데 서유럽 문화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귀족이나 왕족들을 위한 뭐 초상화라든가 이런 것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젊은 화가들이 우리는 이런 그림에 얽매일 수 없다. 그리고 예술은 귀족이나 왕족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카데미를 떠나서 이 화가들이 그림을 싣고 11회 횡단 열차를 타고 이 국민들 서민들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파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네. 문화 이쪽에 문화 활동 뭐 이런 예, 거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사실 찾아가는 도서관, 찾아가는 미술관. 생각해 보시면 시각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림 말고는 거의 없었잖아요. 지금처럼 네. 영화나 그렇죠. 드라마가 있던 것도 아니고 옛날에 우리나라 보는 이동 도서관 이런 거구나. 그런 거예요. 그걸 그림을 근데 그 그림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뭐 며칠씩을 걸려서 이 서민들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파라는 이름이 붙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들도 짐작이 가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서민 생활 같은 것들을 다룬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이동파 화가들은. 근데 특이하게도 일리아 레피라는 화가는 이 화가도 유명한 그림은 이제 볼가강의 뱃사람 이런 그림은 좀 유명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일리아 레필은 그렇게 어떤 서민들의 생활상만을 그린 그림만을 또 고집하지도 않았어요. 레필은 뭐 왕족들의 초상화도 그리기도 하고요. 성경 속의 이야기도 그리기도 하고 신화도 그리기도 했어요. 레핀이 그린 사드코라는 그림은 러시아에는 11세기에 나왔던 설화인데 사드코라는 젊은 상인이 바다에 빠졌는데 죽지는 않고 해저 왕국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해저 왕국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렇구나. 인어공주도 만나고 네. 그 바다의 왕과도 교류를 하게 되면서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일을 겪은 끝에 그 해저 왕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숨은 어떻게 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설화잖아요. 전설. 네네. 저 블랙팬서 최신판에 보면 나옵니다. 숨 어떻게 쉬는지. 다, 그래서 이 신화도 그래서 일리아 레페인이 특이했던 게 그 그림의 화풍을 굳이 분류하면 때로는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뭐 인상주의도 되기도 하고 상징주의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딱 들으시면서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들고 현장을 찾아갔던 화가들도 있는데 왜 은행에서는 그렇게 못 찾아갔을까? 그치. 결국 근데 일리아 레펜이 그렇게 여러 가지 화풍을 그렸지만 이 사람이 그렸던 그림의 공통점이 찾는다면 이 화가는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어떤 그림이 됐든 결국 문화예술도 그렇고 법과 제도도 그렇고 은행을 유지하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편리하고자 은행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규칙도 만든 건데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레핀의 그림을 찾아왔고요. 네. 레핀의 그림 중에서도 좀 보기 힘든 사드코라는 그림을 그렸고 제가 아까 우리 최다빈 변호사님께는 그 챗봇을 이용해서 사드코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렸어요. 맞아요. 네. 아 지금 챗봇 한 거예요? 아까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사드코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다 영어라 가지고 좀 읽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이, 좋겠다. 예. 저 알겠습니다. 근데 저기가 바다라는 거죠? 저 바닷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뭐예요? 뭐냐면 사드코가 처음 바닷속에 떨어지는데 죽지 않고 눈을 떠보니까 막 갑자기 인어들이 있고 뭐 바다에서 상어들이 헤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물고기 있잖아요. 금붕어 같이 생기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자 양지열 선생님 모시고 해적왕국의 사드코 그림. 지금 사다코라 걸려있지 지금. 사다코는 그저 일본 저 귀신 영화 나온 사람이잖아요. 링인가? 맞아요. 맞죠? 살롱드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신삼번 시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